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의 길이 된다라는 책을 함께 쓴 사람이고요. 홍상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따분해지는 재미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본인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이고 뭔가 그 사람을 분석하거나 진단하거나 이렇게 충고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유형이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넌 이런 사람이야.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야, 뭘 좀 배워봐. 또는 야, 그러니까 안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뭔가 대화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누군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야, 그럴 거면 야, 내 신랑하고 살아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내가 살아봤는데 야, 난 더 심해. 뭐 이렇게 뭐 자기의 초점으로 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야,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면 뭔가 내가 진심을 좀 말하거나 좀 표현하고 싶은데 자꾸 다르게 생각해봐 라고 정지하거나 전환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의 패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정적인 추임새를 넣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덥지 않냐? 이러면 야, 여름이니까 덥지. 이렇게 말하거나 에이, 야, 너 덜 살아서 그래. 뭐 이런 거. 야, 내 나이 돼봐. 배고픈 시절 안 살아봤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좀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 특징이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같이 어울려져서 나타나는 형태가 있어서 뭔가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다음에 좀 더 이따 만나야 되겠다라든지 뭔가 이 사람과 얘기를 계속 했는데 끝나고 나면 찝찝한 거. 내가 그 사람한테 대화 중에서 초대받았다기보다는 내가 들러리로 있었다 이런 느낌을 주는 대화의 유형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나도 그 대화를 함께 웃으면서 즐겼던 것 같지만 이상하게 내가 노동을 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우리가 살다 보면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안에서도 그런 유형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 아니면 양육자들 아니면 친척들 명절에 가면 어떠세요? 내가 초대받았다기보다 계속 뭔가 진단하고 분석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말을 잘라버리고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계속 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의 분위기가 되면 더 이상 이제 그 사람과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나는 공감받기 위해서, 좀 위로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낸 건데 오늘 정말 피곤해서 운동 가기 싫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네가 선택한 건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살 뺀다며. 이런 식으로 네네네. 누가 안 간대? 공감받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충고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비판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지금 생동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제와 다른 나로 좀 봐주길 바라는데 우리는 가장 따분하고 재미없는 관계가 친하거나 자주 만났거나 그 이유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는 거죠. 판단이 있는 거죠. 얘 살 뺀다고 했는데 왜 안 빼고 오늘 쉬는 거야? 예전에도 또 약속했는데 어겼잖아. 저번에도 뭔가 운동 끊어놓고는 안 나갔잖아. 이런 내 프레임 안에 생각들이 많이 있을수록 그 사람에게 지금 흐르는 에너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진심으로 나에게 조금 공감받고 싶어서 얘기했는지를 좀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듣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옆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운 빠지는 일일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피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피해 다녀봤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다시 내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람과의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 느끼는데 저는 이렇게 말할 때 나도 똑같이 그 사람과 똑같이 충고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기보다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인지 아래로 좀 내려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속상한지 좀 불편한지 근데 그 불편함이 너 때문이 아니라 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 그리고 오늘은 그런 충고보다는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오늘 좀 운동 쉬고 싶어 라고 하면 넌 말만 할 뿐이지. 네가 선택한 거잖아. 네가 한다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나도 이제 날선 반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한번 멈추고 내가 진짜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네. 그 말을 듣고 내가 이 얘기를 어떻게 꺼냈는지를 좀 솔직하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꺼내는 게 좋았을까요?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 운동 오늘 가기 싫어. 좀 쉬고 싶은데? 그거 네가 선택한 거잖아. 그 오늘 가야지. 내가 선택한 일이긴 하지만 좀 오늘은 좀 쉬고 싶고 내가 얼마나 지금 좀 집에서 편하게 좀 있고 싶은지 당신한테 조금 공감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당신은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해. 왜냐면 이렇게 한 번 쉬다 보면 자꾸 쉬고 싶고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좀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 그치, 아무래도 이제 건강이 중요하니까. 맞아. 말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나한테 건강을 좀 챙기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 당신 말 들으니까 나도 진짜 건강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서 있었거든.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조금 다른 운동을 좀 같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얘기는 어때? 내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약간 이렇게 이야기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사실은 대화라는 게 날 서 있긴 하지만 진심을 좀 말하고 싶거든요. 그 사람도 진심을 말하지 못한 거군요. 우리는 모든 표현에는요, 나 이런 마음이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내가 중요한 것을 진심을 드러내면서 말하는 것을 배우질 못했어요. 허리요, 일어나 이렇게 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폭력 대화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로 올라가서 똑같이 물어뜯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이래 솔직하게 표현한 다음에 상대도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중요한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다시 들려주는 거. 그럼 그 사람도 날 서 있던 그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감받으니까 맞아, 내 진심은 그거였어. 자기 자신도 몰랐던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비폭력 대화에서는 내가 대화를 잘하고 공감을 잘하려면 나의 느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따뜻하고 온기가 가득하게 좀 알아줄 때 내 마음처럼 상대 마음도 그러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하시다 보면 저 사람이 자기 좀 얘기 들어주라고 공감을 그냥 건성건성 해주는구나 이거랑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이거는 하다 보면 좀 느껴지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뭔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반응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사람만의 어떤 편안한 분위기, 자신만의 매력을 가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네. 좀 이제 대화를 좀 센스 있게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비폭력 대화하면서 알게 된 건 말을 센스 있게 잘하는 거 이게 뭐냐면 지금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나는 지금 어떤 느낌이지? 오늘은 어떤 날씨였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구체적으로 좀 말해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한테 오늘 어떠셨어요? 이거는 좀 모호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낮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교통수단이 어떤 거였어요? 이렇게 보면 다시 공이 이쪽으로 가죠. 저 지하철 타고 왔어요. 이렇게 사실 되죠? 처음에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는 오늘 어떠셨어요? 더웠어요. 가 생각이 났는데 두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을 때는 뭔가 이제 머릿속으로 오늘 일들이 생각이 나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요소들 그런 것들이 확 떠올랐거든요. 네, 이런 거죠. 우리 연애할 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혹시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커피는 따뜻한 거 좋아하세요? 차가운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센스 있게 말하는 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나를 좀 알려라. 저는요, 오늘 오면서 저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차 타고 여기 오면서 어떤 것도 보고 어떤 일들을 했었어요. 선생님은 오늘 어떤 아침을 맞이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면 상대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아침을 맞이했지? 라고 상상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 좀 오고 가는 대화, 센스 있는 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막 내가 어떤 센스는 타고나는 거고 막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좋은 어떤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 그냥 지금 오늘 있었던 그냥 나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상대를 대화에 초대해라. 오늘 저 국수를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국수보다 조금 싱겁고 약간 밋밋하고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제 얘기 들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국수 먹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네. 내가 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한테 내 얘기 들으니까 어때? 내 얘기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어?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 너는 오늘 점심 어떤 거 먹었어? 이렇게. 근데 우리는 대화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할 때 내 얘기만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대화에 언제 초대될지 모르고 그냥 듣고만 있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데 센스 있는 대화 중에는 또 상대를 대화에 초대해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국수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국수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 오늘 어떤 국수 먹었어 해서 끝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턴을 넘겨주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네. 뭐 사실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물어볼 네.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다양한 어떤 방법에 대한 턴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그 작업을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좀 우리가 편안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센스 있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또 저도 드네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친한 사람과 대화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낯선 사람과 말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과 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낯선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머릿속으로만 내가 그 사람 어떻게 볼까? 그 사람은 뭐 할까? 이렇게 계속 머리로만 상상하면 더 긴장감이 올라가겠잖아요. 근데 제가 제 마음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약간 긴장하고 있네? 약간 떨리고 있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저를 좀 공감했어요. 좀 좋은 인연을 맺고 싶구나. 이렇게 저를 공감하고 나니까 몸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낯선 사람을 좀 볼 때 오늘은 좀 어땠을까? 그리고 관찰로 아까 말씀드린 거죠. 관찰로 시작하는 거죠. 선생님 오늘 검은색으로 입으셔가지고 이 검은색이 안정감을 좀 주네요. 그럼 선생님도 검은색을 입었기 때문에 맞아, 나 관찰을 통해서 나 검은색 입었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 안에는 관찰로 시작해라. 그러면 이제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하면서 문제는 침묵의 시간. 이게 침묵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길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침묵의 시간이 이어질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한번 선생님한테 드릴게요. 침묵은 어떠세요? 침묵 딱 단어를 듣는 순간? 불편하고 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숨 막히고 맞아요. 그동안에 살면서 침묵을 그런 경험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혼날 때, 학교에서 혼날 때 말 안 하고 있는 그 침묵. 그래서 침묵을 했더니 혼냈던 경험이 많아요. 야, 왜 말 안 해? 엄마가 지금 이렇게 너한테 신경 쓰고 있는데. 그래서 침묵을 있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혹시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침묵도 하나의 보이지 않는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침묵을 좀 즐겨보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침묵 가운데 대화 중에 침묵이 길어진다? 저는 그거를 좀 솔직하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5분 정도 아무 말 없이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제가 좀 신경 쓰여요. 또는 저는 지금 침묵하는 것이 괜찮고 편안한데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내가 침묵을 불편해한 만큼 이 사람도 불편하지만 견디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표현할 때, 솔직하게 표현할 때 다시 또 침묵이 깨지고 또 다른 대화로 연결되고 그래서 저는 침묵을 사랑합니다. 침묵이 하나의 대화라고 생각하니까 침묵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침묵이 그렇게 길어질 때 약간 불편하고 불안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내비치면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좀 진솔하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그냥 견디고 있지 않고 우리가 침묵은 하고 있지만 마음속은 불편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내가 좀 나서야 될까? 아니 나섰다가 저 사람이 또 날 이상해 보면 어떨까? 말만 안 할 뿐이지 마음속은 복잡해요. 그때 그 마음속 복잡한 걸 끊을 수 있는 건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 중에 끊어져서 좀 약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괜찮은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좀 다른 주제를 좀 각자 생각하고 계실까요? 뭐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또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묵을 단순히 불편하게 견디기만 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나? 왜냐하면 상대방은 말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을 100%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관계를 개선시키는, 진전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생동감 있는 대화를 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이 순간,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생동감 있는 대화를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머리로 올라가지 않고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 그래서 지금 느끼는 거, 우리가 느낌을 안다는 건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과 똑같거든요. 예. 어떤 내비게이션이면 내가 지금 진심이 이거야,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선생님과 만났을 때 약간 설렜어요. 새로운 분과 인연, 그리고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제 얘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지금처럼 네. 내 느낌과 욕구의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면 선생님도 대화에 초대되면서 선생님도 어떤 마음을 좀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만날 때 너 과거에는 이랬잖아. 미래는 어떻게 살래? 과거나 미래에 허우적대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마음이 길이 된다라는 책을 쓰신 홍상미 작가님을 모시고 대화할수록 매력이 떨어지는 불편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좀 센스 있게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